지금 딱 해치우자. 이렇게 딱 한 번의 의지만 발휘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제가 힘들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제임스 알렌의 저서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모든 게 잘 풀리려면 내면의 이 버릇을 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생각에 단단히 새겨야 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안에서 밖으로 흐른다. 이것이 이 세계의 법칙이다. 인생의 어떠한 변혁이나 조정도 내부로부터만 일어날 수 있다. 그 외에는 없다. 네, 방금 제임스 알렌이 말한 안에 있는 것, 이게 뭘까요? 마음에 자리 잡은 어떤 습관, 생각의 방향이죠.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이 생각의 방향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밖으로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시간이 만드는 거죠. 안에 있는 생각의 방향, 그 마음, 이게 흘러나와서 툭 행동을 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그 흐름을 만들어내니까요. 네, 운명은 이렇게 시간이라는 분모를 고정으로 두고 생각이라는 분자를 계속 키워가면서 나아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뭔가요? 시간은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 운명, 내 인생 흐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결과 불만이라는 게 막 쌓여 있다면, 그런데 그걸 바꾸고 싶다면,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분모 위에 있는 잘못된 생각의 버릇, 이것만 잡아서 바꾸면 결과값이 바뀌는 거예요. 분모는 그대로여도 분자가 바뀌면 결국 결과값이 바뀌니까요. 지금 여러분 내면에서 소위 핀트가 나가 있는 부분들은 정확히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말과 표정, 나아가 나태함, 무기력 같은 것들. 여러분은 그걸 바꾸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는데 이상하게 쉽지 않죠. 왜?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요. 네,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저자 제임스 알렌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바꿔야 하는 건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가 내 생각의 소유자이고, 그 생각을 이제 행동이라는 걸로 표현하는 것도 나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나 이외에는 그 누구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운명을 이루고 있는 변수 중에 이 마음을 생각 못하고 시간을 탓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다, 너무 늦었다, 그걸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같이 말이죠. 이렇게 마음이라는 변수에 계속 무관심하면요, 적절한 타이밍에 다가오는 기회를 못 알아보고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근본적으로 이런 의문도 듭니다. 도대체 그 마음이라는 게 뭔데요? 생각이란 게 뭐죠? 이에 대해 제임스 알렌은 성격이나 기질에서 나오는 주된 감정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대체로 쾌활함, 자주 침울해짐, 퉁명스러움, 평온함, 관대함 같이 어떤 사람을 딱 특정하는 심리적인 모양새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각자 각양각색이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반복의 반복을 거쳐 만들어낸 여러분만의 마음의 습관, 즉 마음의 버릇인 겁니다. 여러분, 계속 얽매이게 되는 이 마음의 버릇은 정말 엄청나게 성가신 존재인 건 정말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무슨 수로 바꿀 수 있는가?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도구를 잘 사용할 수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 이제 조금씩 능숙해지잖아요. 고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에서는 이미 이걸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관통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좋지 않은 일,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일은 매우 쉽다. 반면 득이 되는 일, 좋은 일은 실로 매우 어렵다. 네,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진실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사물의 본질이나 살아가는 것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일삼는 우를 범한다. 그런 사람들이 득이 되지 않는 쪽, 즉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치고 싶은 마음의 버릇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체와 언어, 이 두 가지를 이용해 마음에 좋은 버릇을 들이는 거죠. 가장 먼저 신체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나쁜 습관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1. 나태함, 2. 욕구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 일단 이 나태함이 마음의 버릇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요, 진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나태한 마음의 버릇이 들어있으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몸은 나른하고 필요 이상의 수면을 취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어도 좀처럼 손을 대기 어렵고요, 우유부단해지면서 무언가를 시작해도 끝까지 해내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번아웃의 모든 것의 저자 장재열 작가는 사람이 늘어지는 상태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번아웃, 무기력, 게으름.
먼저 번아웃부터 볼까요? 이 번아웃의 동의어는 소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용한 에너지가 0이라는 뜻이죠. 이때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이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누워있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 소진되어 버린 에너지를 채워 넣는 회복이 필요할 뿐이죠. 반면 에너지는 조금 남아있긴 한데 해야 할 일에 쓰는 대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에너지를 자꾸 다른 데 쓰는 것, 할 일이 있음에도 일단 밀어놓고 지금 당장 내 도파민을 가장 많이 분비시키는 것들에 몰두하는 것. 그런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 즉 에너지는 남아있으나 그 에너지를 내가 어디에 쓸지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이건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이 무기력은 회복이 아니라 극복해야 해요. 어떻게 하냐? 목적, 그러니까 목표를 잡으면 극복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에너지가 남아있는데 자기 스스로 할 일을 미루는 걸 선택하고 도움은 안 되지만 일단 자극이 되는 것들을 하는 의사결정을 자기가 직접 했다면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허튼 짓 하는데 써야겠다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두고 게으름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게으름은 다름 아닌 공포,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에 앞서 찾아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이건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극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타파해야 해요. 스스로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상태라면요, 그 어떤 이유, 핑계, 변명을 가져다 붙여도 합리화가 안 되는 상태인 겁니다. 이때는 일단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1차적으로 무조건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허접하고 작고 하찮은 일이 있잖아요. 그걸 무조건 미루지 말고 지금 딱 해치우자, 이렇게 딱 한 번의 의지만 발휘해 보십시오. 게으름은 진심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여러분 본인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자신만의 규칙을 잘 지키며 나아가고 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됩니다. 다음 단계에 욕구를 관리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욕망과 욕구는 다른 겁니다. 욕구는 뭐가 막 결핍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결핍된 상태를 채워서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고요. 욕망은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부족을 느껴서 원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욕구는 충족하되 넘치지는 않게 다스려야 하고요, 반면에 욕망은 넘치는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욕구를 관리하는 게 먼저겠죠. 저자는 여기서 신박하게 갑자기 식사 조절을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인 식사를 조절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그 외 폭음, 폭식, 관계에 대한 지나친 몰입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특정 중독 현상들도 차차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해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를 조절하기 시작하면 그때까지 방치하고 있던 욕구의 습관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식사를 조절하는 것은 많이 먹는 걸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자신의 기분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 몸의 상태와 무관하게 일부러 적게 먹는 것도 포함된다. 요리의 수를 맞추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고 간식과 야식을 참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괴롭히는 다양한 나쁜 습관을 걸러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잊지 마라.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당신 마음에는 규율이 생겨난다. 그것이 정신의 정화고 삶의 정화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어떤 작은 거 하나를 딱 해냈을 때 마음이 흡족해지면서 오늘 하루를 잘 쌓고 싶다는 마음이 우러나오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이 조금씩 쌓이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정확히 반대로 어떤 욕구 하나를 참지 못해서 그날 하루가 우르르 무너지는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같은 원리입니다. 하루를 잘 쌓는 것, 하루를 우르르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 핵심엔 먹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식생활이라는 건 단순히 체중 조절, 다이어트, 콜레스테롤 관리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음식을 무질서하게 소비하는 게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죠. 내가 분명히 게으른 상태를 타파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하루가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식사를 즐기기보다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그 반대로 우울한 기분을 지속하려고 가혹하게도 몸 상태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식사를 너무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신체를 관리하면요, 이제 사람은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해요. 해야 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다. 일이나 어떤 과제를 기분 좋게 해낸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상쾌하다. 식사를 즐기면서 한다.
여러분이 이제 이 변화를 느끼는 것까지 가능해졌다면요,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관리하고 조정하는 게 반복되어서 익숙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언어만 관리하면 되는데요, 입에 담긴 말 그리고 대화를 조정해야 합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험담하는 버릇을 줄여보세요. 제가 꽤 재밌는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인간의 쾌락 순위에서 뒷담화를 할 때가 4위입니다. 이건 시험에 합격하거나 회사에 합격했을 때 다음으로 높은 수치예요. 웃거나 칭찬받을 때보다 순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뒷담화가 고대부터 2024년인 오늘까지도 끝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험담을 하는 것도 식사 조절과 마찬가지로 덮어놓고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특히 여러분이 성공,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길을 갈 때 엄청나게 방해가 될 겁니다. 나폴레옹 힐은 특히 질투는 나쁜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질이 안 좋은 에너지라고 했었고요. 이건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기 전에요, 험담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매번 이렇게 딱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은 소문, 내용 없는 잡담하는 버릇을 줄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 역시도 정말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평안하고 안정된, 즉 건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징후다. 정신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굳이 잡담을 하지 않아도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다. 의미 없는 잡담을 하며 인생을 써버리는 대신 당신이 정말 말하고 싶은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을 하라.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유머와 잡담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황을 유하게 만드는 유머에는 목적이 있죠. 반면에 잡담에는 목적이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과 나를 방어하려는 핑계성 말버릇을 버리셔야 해요.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보면 말에도 자연스럽게 위험이 묻어 있거든요. 이건 뭐 나이, 지위 같은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내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습관에 대한 결론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말로 남을 제압하는 방법, 남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과 말의 에너지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질 나쁜 에너지의 양을 늘리게 되니까요. 그냥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인생은 이미 있는 것에서 선택하는 오지선다형 시험지가 아닌 내 마음대로 그려가는 십자수와 같다. 이 십자수를 놓은 실은 생각과 사고이고, 이 실의 크기와 색을 결정하는 건 당신의 신체와 언어이다. 그렇게 완성된 작품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정신에 색을 입히고 그의 인생을 드러낸다. 사람은 마음이 수놓은 십자수를 몸에 걸치고 살아간다. 변수가 있다면 이 사실을 모르는 채로 사는가 아닌가, 이게 운명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가 될 뿐. 네, 여러분, 안 된다고, 나는 마음이란 이 변수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그 마음이 바로 익숙해진 사고로 쌓아 올린 편견인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마음의 습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구속해버려서 오해나 착각 때문에 기분이 엉망이 되는 일을 점차 줄여나가세요. 충동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진짜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은 죽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성공 철학의 그야말로 거장이죠. 무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활동했던, 많은 이들에게 인생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제임스 알렌의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에 녹아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평온할수록 더 크게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아니 이 정도의 일이 일어나는 걸 이걸 귀뜸조차 안 해준다고? 라고 원망도 할 법한 사건 사고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불안과 공포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운명이 모든 노력을 비웃으면서 성공을 방해하는 것 같죠. 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이제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뭔가 불가사의한 힘 아래에 놓여 있다는 확신마저 들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끝없는 밑바닥으로 나를 추락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오래전부터 시인이나 철학자들은요, 이 운명이란 것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려고 애썼어요. 가령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요, 주인공들이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감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운명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가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힘에 농락당하는 경험을 계속 거듭하면서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저자 제임스 알렌과 저의 생각은 달라요. 어느 한편에선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보겠죠. 그런데 또 어느 한편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 삶은 내가 만든다. 이 주장은요, 결국 원인과 결과, 이것에 대해 낱낱이 인수분해를 해봐야 진짜 명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운명을 가르는 어떠한 결과에는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는 이제 이 원인에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말 그대로 결과인 겁니다.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를 모르고 그냥 일어난 일을 뭉뚱그려서 운명이다 라고 퉁치잖아요. 그런데 파헤쳐보면 아니라는 거죠. 대체로 내가 하는 행동은 나라는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표현한 결과입니다. 이 기질과 성격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특정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인생의 결과를 타고난 운명 때문으로 돌리는 일이 가능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행동에 책임지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아니죠. 네,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내가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의 결과값은 내가 선택한 어떤 원인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이 속에 지니고 있어야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 그리고 성격이 사는 동안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런 가르침을 주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나를 표출하는 내면에는 성장 쪽으로 진화하는 속성이 있다. 내 인생을 마주하는 자세는 내면의 기질과 성격이 행동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결과다. 행동이 운명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는 바로 나다. 그 행동에는 내가 키워온 기질, 그리고 성격의 특성을 드러내는 생각과 사고가 전부 들어있다. 결국 내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행동을 실행에 옮겨 나감으로써 내면의 특성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네, 여러분의 사고와 감정은 씨앗입니다. 마음에 뿌리면 그대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씨앗을 뿌렸네 싶은 사람이 보인다고 할게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그 사람도 과거에는 잘못된 판단으로 후회, 실망이 점철된 길을 걸었을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잖아요. 마치 잘 자라던 식물이 죽고 죽어가던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요. 비록 지금 여러분 시기가 불은 앞에 딱 놓여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최선의 씨앗을 뿌리면 결국 최선이란 결과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니 암울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인생에서 일어나는 진짜 모든 일은 각자의 내면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 여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인생의 단순한 계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면을 잘 성숙시켜 온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원망할 시간에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에 바빠요. 이게 바로 정신적 성장이고 평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온할수록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한 내면을 유지하는데도 결국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셀프 컨트롤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이유죠. 이 셀프 컨트롤을 못하면요, 뭐 아무리 돈 많아도 여유라고는 진짜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위기를 재료로 써서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셀프 컨트롤 5단계에 있다고 저자 제임스 알렌은 강조합니다. 네, 일단 내 상태를 깨닫는 것부터 출발하십시오. 셀프 컨트롤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면요, 사람은 정말 중구난방 일관성 없는 사고와 생각, 욕구나 감정한테 막 휘둘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복잡한 일은 막 피하고 싶어지고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결국 더 움츠러들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반경을 좁히는 것도 모자라서 더 이상 아무 행동도 안 하려고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태라면요, 자신의 이 내면 상태를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부터 셀프 컨트롤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1단계입니다. 관찰 단계예요. 마음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와 닿으실 거예요.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살피듯이 마음의 아주 미묘한 움직임이나 변화까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하루에 나를 잠식시키는 감정이 뭔지, 그 빈도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분노, 흥분, 우울한 감정에 빠져드는 습관이 딱 있다면 그걸 촉발하는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러면 그 단계로는 이제 2단계 분석 단계입니다. 자기 분석을 하는 거죠.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는지 구석구석 살펴보면요. 이제 여기서 내 기질이나 성격이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요.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 2단계에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감정이었다가 저 감정으로 딱 변하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나를 분석하면서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의 움직임과 상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3단계 조정 단계예요. 조정 단계에서는 우리 의식의 힘을 조금 빌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추고 싶었던 나의 오점이나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닌지, 내 잠재의식에서 끌리는 것과 반대로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다 보면요. 좀 스스로에게 무안하거나 창피해지는 순간이 와요. 이럴 때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반대로 자만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잘 꺼내서요. 내 잠재의식이 바라는 내 진짜 인생, 내 태도와 내 의식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조정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잠재의식의 귀를 기울임에 따라서 어떤 큰 결단이란 걸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면이 약해서 내가 계속 무너지는 건 대부분 내 잠재의식과 의식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잠재의식에서 내가 뿌리고 싶은 씨앗은 A라고 말하는데 의식 차원에서는 그건 어렵다고 계속 B라는 씨앗을 마음에 뿌리니까 B라는 행동이 나오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잠재의식은 답답하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외부의 일이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내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A라는 씨앗을 제대로 심기로 결정만 하면 돼요. 그러면 행동과 태도는요. 그거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그냥 딱 정확하게 맞춰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4단계는 이제 적응 단계입니다. 사고와 행동을 내가 뿌린 A라는 씨앗에 맞는 궤도로 위치시키는 단계죠. A라는 씨앗을 잘 심었을 때는 알아서 해결이 되지만요. 대부분은 이 씨앗을 심는 과정에서부터 포기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과 어쩌면 완전히 다르게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원래 뿌리를 내린 걸 뽑고 다시 심기가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룬 사람은요. 방향성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자신의 모든 태도와 감정까지 여기에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확실히 안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그냥 마음대로 심어왔던 씨앗을 뿌리채 뽑고 원하는 씨앗을 제대로 심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은요. 시험대에 오른 상황을 두고 다른 길로 갈까? 포기할까? 이런 식으로 헷갈려하거나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의 정신 에너지를 무의미한 곳에 허비하지 않는 거죠. 오로지 자신의 목적, 자기가 본 그 그림,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것만 실현될 수 있게 그 길을 갑니다. 셀프 컨트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이죠.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요. 마침내 5단계 각성에 다다릅니다. 5단계가 각성 단계예요. 정말로 자기 마음을 스위치 한번 탁 켜면 원하는 궤도에 올려둘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때야 비로소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서야 비로소 무언가를 배운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진 지식을 지혜로 바꾸면서 어떤 상황이 딱 닥쳐오면 현명한 생각으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거죠. 저자는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을 일컬어서 마음의 과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마음, 생각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우리는 원하는 걸 이뤄냅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과 결과는 정확하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인내심도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과 견딜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계속 힘들고 괴로워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계속 반복한다면요. 오늘 말씀드린 셀프 컨트롤 이 5단계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부터 해야 결국 원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행동이 나오고 일치성이 생기고 비슷한 것들을 끌어들여서 그때서야 어떤 상황에 막 휘둘리고 지배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요, 생각, 마음, 정신, 이걸 다스리는 것에만 써도 그건 괜찮아요. 다른 데 힘 빼지 말고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인생의 원인과 결과라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저자 제임스 알렌은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인생에는 우연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라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 법칙에 따라 항상 있어야 할 장소에 있게 되고, 맞이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요, 지금까지 생각해온 일의 결과가 좋든 싫든 내가 심기로 한 그 씨앗, 신념, 그 생각에 가장 잘 어울리는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현명해져야 합니다. 현명하다는 건 뭘까요? 아는 게 많은 거, 과묵한 거,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설명은요, 현명하다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 잘 다스린다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궤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현명한 겁니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은 죽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면, 어딘가 휩쓸려서 운명을 탓하고 있다면 당장 생각부터, 마음부터 제대로 잡아주세요. 생각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특성은요, 보통 천부적으로 막 타고나는 것으로 치부되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기질과 성격은요, 생각과 행동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의지력으로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저만 봐도 저의 5년 전과 비교하면 이 정도면 사람이 DNA까지 달라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타고난 기질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도 씨앗을 다시 심는 겁니다. 업무량이 적으면 진짜 좋을 텐데 라는 생각만 하면서 살면, 해방될 그 날만 고대하면요, 그 간절함은 해고라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정신은 반드시 그것이 맞춘 주파수로만 사고하게 만들고 상상하게 만들고 인생의 흐름을 만들어내니까요. 여러분의 그토록 원하는 인생 흐름을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생각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더 나은 1시간 뒤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이용하세요. 그렇게 해보면 진심으로 생각을 바꿨을 때 뭐가 끌려오는지 하나씩 그렇게 마주하게 되면요, 모든 결과에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다는 제임스 알렌이 말하는 이 거대한 법칙이 뭔지 진짜 신기한 기분까지도 드실 거예요. 네, 여러분, 저자 제임스 알렌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일단 원인을 선택하면 결과는 바꿀 수 있다. 인생은 단순한 계산의 문제이다. 인간에게는 행동의 결과를 조작할 능력은 없다. 행동의 질이 결과의 질과 내용을 결정한다. 이 법칙을 완벽하게 소화하라. 그러면 인생은 어쩌면 간단한 계산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모든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다 보면 인생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저절로 알게 된다. 틀린 공식으로는 몇백 번 풀어도 틀릴 수밖에 없다. 정확한 방법 그리고 도구만 있다면 단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다. 네, 여러분, 2 곱하기 5는 11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걸 고집하고 살아갑니다. 그동안 잘못된 공식을 품고 살아왔어도 생각의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면 얼마든지 새 삶을 살 수 있거든요. 한 장의 천 있잖아요. 그 천은 시실과 날실의 완벽한 조화라고 해요. 한 장의 천을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미세하게 시실과 날실이 정교하게 교차하면서 한 장의 완벽한 천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인생도 한 장의 천과 같다고 합니다. 시실과 날실은요, 개인의 생각과 사고를 표현하는 생활 방식인 거죠. 인생도 모든 것들이 제 몫을 다하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결국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딱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가야 할 겁니다. 날실이 꼬여있거나 시실이 너무 엉성해도 결국 촘촘한 천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질이 안 좋은 실로 천을 짜봤자 좋을 리가 없잖아요. 멋대로 사고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실로 짠 인생이 결코 아름다울 리 없죠. 내 사고와 행동은 날실과 시실이 되어 내가 입을 그 옷을 만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의 원인을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보세요. 루소가 말했죠.
당신의 사고와 행동 방식, 그것이 바로 재앙의 근원이다. 네, 여러분, 두려움, 이거는요, 나쁜 일에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만약 나쁜 일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분석하세요. 그러면 이 나쁜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내 내면에서 그걸 딱 찾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인을 없애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진짜 생애 처음으로 내가 배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건축한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 나약한 사고를 책임감 넘치는 사고로 바꿔야 한다. 자재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나뿐이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게 이게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진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셀프 규칙이에요. 이걸 보통 규율이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내가 오늘은, 이번 주는 이거 무조건 30분 동안 한다, 아니면 절대 안 한다, 이런 셀프 규칙이 있다는 거죠. 이 셀프 규칙이 이제 한 달이 되고 몇 달, 몇 년이 되면서 성공하는 길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제대로 파보려고 하는데요. 월요일에 대저택 서재 셀프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 벌어지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좋아해 주신 제임스 알렌의 저서죠.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에 담겨있는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내가 나를 믿고 갈 수 있는 단단한 그 마음을 만들 겁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 이거 진짜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공이라는 건 결국 이 단단한 마음 안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려워도 해야죠. 돈 한 푼도 안 드는데 망설일 이유조차 없습니다. 사실 이 단단한 마음을 만들려면요, 가장 먼저 그럴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의지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셀프로 만든 하루의 규칙과 맞물려서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의지 더하기 규칙은 단단한 마음.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지가 시작이자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살면서 어쩌면 매일 듣잖아요. 의지의 문제다. 의지가 있다,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듣던지 내 스스로에게 말하던지 우리는 거의 매일 이 의지라는 단어랑 싸웁니다. 진짜 고군분투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의지를 부스트해줄 수 있는 7가지 규칙을 소개하는데요. 이 7가지 규칙은 뒤쪽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이 규칙은 매일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각각의 규칙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정말 필요한 건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일시적인 기분이나 충동에 휩싸여서 그날 하루 망하는 건요, 셀프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셀프 규칙은 생각보다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대학생인데 오늘 기분도 안 좋고 의욕도 없고 뭔가 우울하고 그래서 수업 들을 마음이 안 생긴다. 오늘 강의는 안 듣고 친구랑 술 한잔 해야겠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번 학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석하지 않는다라는 셀프 규칙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게 아니면 하루 단위로 그날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한다라는 규칙이 있었다면요. 네, 이 의지랑 규칙이라는 건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하루가 망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 딱 누웠을 때 뿌듯한 마음이 느껴지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벼랑간 나 좀 강해졌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강인하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만든 그 규칙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에 여러분 스스로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그 규칙은 더 이상 규칙이 아니라 습관이 되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던 것을 무의식적으로, 즉 잠재의식이 대신하고 있는 순간을 딱 발견했을 때, 이때 내가 나를 믿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새해 다짐을 막 하죠. 올해는 진짜 의지가 있다 하고 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따뜻한 봄이 올 때쯤 문득 생각해보면
되게 까마득한 먼 과거처럼 느껴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사실조차 거의 다 까먹거든요. 이런 경험은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 의지 다 어디 갔나요? 왜 흐물흐물 사라져 버렸을까요? 새해 다짐을 하며 여러분 안에서 생겼던 그 의지력, 목표는요, 전부 나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흐물흐물 사라지지 않고 힘을 갖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 내가 만든 규칙을 지키고 있는 나에게 감탄하는 것,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결정, 즉 판단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해요. 요즘 사람들이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살지부터 시작해서 집은 어디가 좋을지, 내가 만나기에 누가 더 나을지, 삶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물론 사회생활 하면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 의견 반영해서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을 자꾸 안 하려고 하면요, 당연히 판단 능력은 점점 감소합니다. 그렇게 판단 미숙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습관이 생기고요. 이러면 소위 말하는 정신력이 망가져요. 정신력이 망가진다는 건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상태라는 의미고요. 그렇게 되면 내 목표, 내 성공, 이런 거 다 뭔가 내 거 아닌 것 같은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말해주는데요. 결국 성공이란 건 선택지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뭐 AI처럼 확률 모델을 탑재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늘 유리한 판단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도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게끔 그 확률을 조금씩, 그러다 점점 빨리 높여갈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 판단력을 기를 때 무조건 사소한 것부터 내가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내가 딱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능동적인 인생 태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믿는 힘, 정말 단단한 이 정신력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단단한 정신력은요, 오로지 하루를 내 규칙, 내 의지대로 꾸려가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하루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정신력이 되고 성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일련의 과정들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뭔가 굉장히 막연하고 막막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말해주는 7가지 규칙을 여러분 하루에 적용해서 꾸려가는 겁니다. 1. 가장 먼저 여러분의 약점을 캐치하고 이 약점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세요. 2. 서서히 좋은 습관을 늘려갑니다. 3. 그 어떤 것이든 궁금한 게 생기면 신속하게 행동해보세요. 4.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5. 이제 여러분이 만든 셀프 규칙을 지켜보세요. 6. 여러분이 뱉는 말, 그리고 듣는 말을 컨트롤하십시오. 7. 여러분 생각을 관찰하고 감독해 보십시오. 네, 일단 제일 첫 번째 할 건 아침에 딱 일어나서요, 오늘 내가 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 딱 우려스럽거나 걱정되는, 그러니까 뭔가 걸리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오늘 나의 약점이거든요. 이걸 너무 무겁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세요. 그거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걸 매일 아침마다 소리내서 아니면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죠. 곧바로 여러분이 장착하고 싶은 좋은 습관, 그 습관의 스타터 단계를 밟으세요. 제가 습관의 디테일의 저자 BJ 포그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5부작 시리즈로 좋은 습관을 쌓는 방법을 정말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합본을 달아두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가 진짜 뭐든 궁금한 게 있으면 신속하게 행동해 보는 거잖아요. 이걸 하려면 일단 아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최악의 아침을 보내고 나면요, 그 후에 진행되는 하루 일과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뭔가 다른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궁금증조차 생기지도 않고요. 변수에 대응을 막 하고 궁금증도 생긴다는 건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니까요. 특히 아침에는 사람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주는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높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 정신이 제일 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딱 기회로 삼아서 뭐라도 셀프 규칙 하나라도 지키면서 아침부터 해냈다는 좋은 감정 하나를 심어야 하는 겁니다. 이 좋은 감정 하나가 하루 종일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니까요. 그렇게 아침을 잘 쌓았다면 하루를 보내시면서 마주하는 각종 변수, 궁금증들 빠르게 대응해 보십시오. 궁금증에 답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걸 왜 해야 하냐? 아까 말씀드리길 성공은 결국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을 유리한 쪽으로 이끄는 그 판단력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판단력은요,
진짜 5만 가지 시도를 하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박살 나면서 레벨업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그대로 두는 건 손해인 겁니다. 레벨업 과정을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뭔가 갑자기 뇌리에 스쳐가는 게 있다? 그 생각을 하고 풀어보는데 진짜 잠깐이라도 시간을 할애해 보십시오. 어디서 여러분의 포텐이 터질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바로 네 번째 규칙인 몰입입니다. 몰입의 과정이 그렇거든요. 거기서 파생되는 각종 의문과 궁금증을 파고 파서 답을 찾는 거, 몰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하루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일과에 집중하는 몰입력이 생겼다면 이제 5번째 규칙이죠. 여러분이 뱉는 말과 듣는 말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말보다 내 귀에 들어오는 말들을 컨트롤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셀프 컨트롤을 잘 해와서 안이 단단해지면 질수록 점점 더 들어오는 말들을 거르는 건 쉬워지고요. 오히려 내뱉는 말을 컨트롤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딱 올 겁니다. 그렇게 밖에서 막 들어오는 말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걸러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뱉는 말을 다스리기 시작해 보세요. 생각 없이 뱉는 말, 경솔한 표현, 이런 것들 말고 찰나의 순간에 조금 더 신중한 단어를 선택하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7번째 규칙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내가 오늘 내 생각을 잘 컨트롤했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있었나? 이렇게 다듬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별로였다면 내일은 생각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건지 생각도 해보고요.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게 바로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행동을 일으키는 생각, 그걸 컨트롤, 그러니까 관리 감독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고 이게 바로 정신력이니까요. 네, 제가 제임스 알렌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셀프 규칙 7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7개의 규칙으로 하루를 여러분이 운전해 보십시오. 7개. 이거 너무 많아서 아직은 벅차다 하시면 한 가지부터 시작해서 차츰 늘려가 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일단은 이 규칙을 따르다 보면요. 분명히 어떤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평소에 안 들던 생각도 들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인생 컨셉에 맞는 나만의 다른 규칙들을 이 위에 쌓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셀프 규칙이 여러분의 의지, 목표를 잘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너무 많이 드려서 댓글이나 더 마인드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완전히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요. 먼지 같은 성공,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큰 변화는 하찮아 보일 정도로 작은 규칙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건도, 각 인생의 중대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은 일들이 겹치고 쌓여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된다. 이 사실만 깨달으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완전함도 사소한 부분들이 쌓이고 겹쳐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작은 부분에서의 완전함이 전체의 완전함을 만든다. 사람들은 대체로 사소한 일쯤은 대충 해서 넘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직 큰 부분만 중시하고 그곳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크고 중대한 일이라도 자세히 따져보면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무언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불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화상을 입죠.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하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저자에 따르면 이 당연한 공식은 우리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해요. 저자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무분별한 감정에서 벗어나라. 사고의 벽돌 조각이 모여 마음을 구축한다. 몸이 세포로 구성되고 집이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지듯 마음은 사고의 조각이 모여 구성된다. 성격은 집을 개조하고 중축하듯 늘 새로운 생각과 사고, 습관을 받아들이면서 구축의 과정을 거친다. 사람은 마음을 구축해 나가는 존재다.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고민한다. 그 하나하나가 사고의 벽돌이 되어 쌓이면서 마음, 즉 성격이라는 커다란 건물을 구축해 가는 것이다. 마음을 만들어가는 작업,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만들어가는 작업에 무신경하며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어려움에도 불안해하거나 충동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성격을 갖게 된다. 고급스러운 대저택에 어울리는 자재와 건축 방법,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건축한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 나약한 사고를
책임감 넘치는 사고로 바꿔야 한다. 자제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나뿐이다. 좋은 결과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결국 나쁜 결과를 얻는다. 감정이 격해지면 능력이 쉽게 분산된다. 네,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능력을 분산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잠재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직 여러분 안에 이 안에 방향성이 없다면요, 일단은 눈앞의 일에 집중하는 것도 좋아요. 앞서 말했던 하찮은 것들이 쌓여서, 사소한 규칙이 쌓여서 의지를 만들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목표가 찾아오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큰 목표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일단 셀프 규칙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게 바로 내가 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들었던 나를 믿어야 한다는 그 추상적인 것 같았던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눈앞에 있는 해야 하는 일, 그것부터 몰입해서 중간에 엉망이었다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가 상황이 너무 안 따라줘서 미칠 것 같은 동굴을 끝끝내 통과해내면요, 성공인 겁니다. 결국 이 사소한 것부터 해내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 더하기 규칙은 단단한 마음. 단단한 마음은 주체적인 나를 만들고요. 그 주체적인 나는 목표가 생기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성공으로 여러분을 이끌겠죠. 여러분의 의지는 스스로 세운 셀프 규칙과 만나면 이제 단단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찰 겁니다. 그렇죠? 그때가 되면 이제 비로소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휩쓸려 다니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딱 주도권을 쥐고 사는 주체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진짜 목표가 나오고 그걸로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네, 여러분, 행운은 없습니다. 운이란 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을 담는 겁니다. 실패도 성공도 건강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소개하는 생각의 힘에 관한 명저들, 지금의 명저들을 만들어낸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제임스 앨런의 위대한 생각의 힘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오직 이 생각의 힘으로 사람이 상황을 진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해요. 오늘의 제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곧바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상을 계속 들으시다가 몇 번째 뭔가 머리를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알겠다가 되는지 정말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특히나 오늘 영상은 아침뿐만 아니라 밤에 눈을 감고도 자주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작품의 특성상 앨런의 이야기를 주로 인용하되 고전이기 때문에 훨씬 쉽게 재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비참하리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갈망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상황을 바꿀 생각보다는 자신은 일을 적당히 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임금을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이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부를 이루는 근본 원칙 가운데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또 여기 폭식 때문에 고통스럽고 끈질긴 병마와 싸우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할 용의는 있지만 본인의 식욕을 통제하는 것은 애써 외면하고 있어요. 기름기 많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몸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건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한편 저기엔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고용주가 있네요. 그는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직원들의 임금을 줄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사람도 부를 얻을 자격이 없죠. 이러다가 나중에 회사가 파산해도 그 상황은 자신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지 못할 겁니다.
그는 그저 상황만을 탓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상황은, 그리고 모든 상태는 생각에서 옵니다. 나의 몸은, 나의 세계는 나의 정신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고요. 나를 둘러싼 환경은 필히 자신의 사람됨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신을 정리정돈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해본 사람이라면 상황이 결국 생각에서 자라난다는 걸 절절히 통감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그렇다면 이 상황이라는 건요, 정신이 변하면 상황도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주는데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이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여러분의 내면이 외부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의 주인이고 상황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여러분 손으로 직접 상황을 결정하고 만들고 해체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결정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겠죠. 결정하는 존재는 자신이 아는 걸 가지고 결정하고요. 그러니 내가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개선하려고 안간힘을 써봐야 소용없어요. 자신을 개선하는 데 소홀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먹은 일이라면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개선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어이 자신의 두 손에 거머쥡니다. 반면에 외부에서 뭔가를 찾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벽에 부딪혀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 온 정신을 예리하게 가다듬는 사람만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담습니다. 여기엔 어떠한 이견도 끼어들 틈이 없죠. 생각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은 소리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힘을 느끼고 사용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하죠. 잘못 사용하면 반드시 파멸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생각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네, 우리는 그 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애써 외면해요. 본질을 바꾸려고 안 합니다. 그 힘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 힘을 알고도 바꾸려 들지 않는 것, 그건 그냥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계신가요? 이쯤에서 제가 정말 수만 번도 더 했었던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람은 왜 마음에 안 드는 상태를 지속하는가? 입니다. 바로 이 생각이에요. 대답은 뭘까요?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네, 어렵습니다. 정신이란 말, 생각이란 말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죠. 말을 하면 할수록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오히려 더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제임스 앨런은 바로 이 상태가 무지한 상태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무지는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걸 데리고 와요. 불안해지는 거죠. 자꾸 의심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이제 곧바로 몸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몸은 마음의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네. 두려움은, 불안은, 의심은 육체를 빠른 속도로 쇠약하게 만듭니다. 마침내 병에 이르죠. 실제로 두려움과 불안을 표출하지 않더라도 우리 신경계는 빠르게 손상됩니다. 이렇게 육체는 정신을 따라갑니다. 여기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아무리 식생활을 바꾼다고 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죠. 생각을 갖고야 더 이상 억지로 막 참고 있는 그 음식을 찾지 않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고 유연해서 생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여러분, 정신의 작용에 따른 대가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육체인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이건 나이랑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녀처럼 밝고 해맑은 얼굴을 가진 96살 된 할머니가 있어요. 그녀의 표정은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온화하죠. 그녀의 생각은 선하고 즐거우며 예리합니다.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녀의 모습은 정확히 그녀의 정신을 닮았습니다. 반면에 아직 중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얼굴이 잿빛으로 덮인 남자가 있네요. 그의 정신은 온통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피해의식과 지루함, 긴장으로 점철된 그의 정신은 정말 단 하루도 평온할 때가 없고요. 그의 모습은 그의 정신을 쏙 빼닮았습니다. 정신을 닦으면 늘 소녀 같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소년일 수 있죠. 이상한 요행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신에서 나오기에 나이 먹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가만히 서서 거울을 한번 들여다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나이 든 사람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습니다. 굳건하고 옳은 생각, 투철한 목적의식으로 생긴 주름이 있는가 하면 부정하게 생긴 주름도 있죠.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정신을 가다듬으며 살아온 이들에게 나이를 먹는다는 건 지는 해처럼 고요하고 평화롭고 온화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겠죠. 습관처럼 품고 있는 생각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갈고 닦은 바로 그 생각이 그 습관을 만들고 바로 그 육체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외부의 상황은 너무 얄팍하고 너무 복잡합니다. 반면 내 안의 생각은 깊고 명료하죠. 그리고 행복의 조건도 개인마다 전부 다 다르고요. 네, 한마디로 보통 우리 상황은 복잡한데 내 기준은 다르거든요. 그러니 바꿀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바로 내 스스로의 생각의 길, 진짜 이것뿐인 거예요. 그러니 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외부의 상황의 영향을 아주 부정할 순 없죠. 압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우리가 허락할 때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나한테는 보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쓰레기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각자 자신이 보는 보물과 쓰레기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봐라 강요하면서 갈등이 문제가 생기죠. 주변에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갈등으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어차피 사람은요, 있는 그 자체로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모습대로 남을 보니까요. 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진정 알고 있는 지식은요, 정말 오직 경험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알게 될 모든 지식 또한 경험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경험 없이 주입받은 모든 것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숨겨진 힘을 찾으셔야 해요. 유혹이 있다면 안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정신이 맞다고 그 길이라고 하는 일을 한다고 하세요. 여러분의 정신은 절대 나약하지 않습니다. 한다, 안 한다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내면을 키우세요.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은요, 이거 저거와 같이 혼란스러운 것들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요. 한다, 안 한다. 이 질서를 지켜보십시오. 완벽한 몸을 갖고 싶으세요? 생각이 중요해요. 상황을 새롭게 바꾸고 싶으신가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정신을 가다듬는 것, 이건 목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담이 될 정도로 거대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오늘 해야 할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목적이 있어야 온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한데 모아지고 단호해지면서 추진력을 얻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원하는 걸 이루는 과정이고요. 그러니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는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정신력이 약하나 라고 자책했던 여러분의 그 낡은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정신이란 세계는 진짜 끝없이 자랄 수 있거든요. 정신은 딱 이 정도까지만 자랄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요. 거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과 생각은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으며 힘을 교환하고요. 이 연결이 느슨한 사람은 이제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손에 성공을 쥐어다 줘도 바스라집니다. 이게 바로 뇌의 맷집이에요. 생각의 맷집이고요. 여러분, 하겠다는 의지는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진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무지, 그러니까 두려움의 언덕을 넘는 과정에서 벌벌 떨지 마십시오. 네, 조금만 더 높고 조금만 더 강한 존재가 될 준비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안 되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어요. 배울 준비가 되면 그때야 스승이 나타납니다. 제 아무리 옆에 훌륭한 스승이 있어도 내 정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성공은 사실 어떤 종류든지 노력과 생각의 결과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은 크게 어떤 종류든 작든 크든 노력과 생각의 조화, 그 결과예요. 규모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맞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다 고유한 정신의 주파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인류는 성공한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누군가의 정말 선명한 그 상상은 언제인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명한 상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처한 상황이 진짜 마땅치 않아도 거기에 도달하려는 마음은 여러분의 상황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정신이 그렇게 예리하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정신을 따르는 몸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자, 여기 가난과 힘겨운 노동에 짓눌린 젊은이가 있어요. 그는 교육도 못 받고 세련된 기술도 없습니다. 그저 작업장에서 오랜 시간 꼼짝 않고 일해야 하는 처지죠. 하지만 그는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성, 교양, 우아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요. 그는 그의 비전을 마음에 그리면서 키워갑니다. 더 많은 자유와 더 큰 세계에 있겠다는 그 그림이 매일 밤 그를 사로잡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변해버린 그의 정신 세계는 더 이상 그가 작업장에 붙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이렇게 자신의 정신과 너무 동떨어진 상황은 반드시 삶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 상황이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 직장인이던 시절에 제가 정말 그랬었거든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느낌, 내 집이 아닌 느낌, 내가 있을 회사가 아닌 느낌, 내가 만날 사람이 아닌 느낌. 네, 그렇게 여러분의 정신에 맞는 상황과 사람, 공간이 들어왔다 나갔다 정말 수없이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에 걸맞는 기회가 새롭게 찾아오고요. 그렇게 과거와 결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란 사람은 바뀌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마음 깊숙이 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비전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실현됩니다. 품어온 생각에 대한 결과를 그냥 정확히 정산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와 닿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받을 몫에서 아주 조금의 가감도 없이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처한 상황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비상하거나 추락하거나 그대로 머물거나 무조건 이 세 개 중 하나입니다. 선택하세요. 어떤 사람이길 바라시나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길 바라세요? 그대로 머물기를 바라시나요? 이건 그냥 여러분 선택입니다. 다만 억누르지 마세요. 원하는 것, 원하는 삶이 있다면 끌고 오십시오.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되겠다고 상상한 그 사람이 되어 살아가 보세요. 네, 그러니 이제는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을 보고 재수가 좋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비전을 품고 기꺼이 실현과 실패로 점철된 길을 갔던 거거든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란 허들을 넘었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요행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갈아 끼우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뭔가 허들이 되게 높은 것 같고 까마득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약간의 힘만 줘도 생각의 힘은 크게 증가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딱 고정시키고 집중하는 걸 시계반을 맞추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여러분만의 시계를 만드는 겁니다. 몇 시 몇 분으로 맞출 것인지 그 시간에 맞춰서 상황이 결정됩니다. 보다 정확히는 그에 걸맞는 사람과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더 깊은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